잠시만요. 자, 오늘은 문제풀이 위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많이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자, 먼저 삼각함수의 그래프이고요. 그래프의 성질에 대한 부분들은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잘 아시다시피 이 원의 위치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원이 한 바퀴 돌아오게 됐을 때 사인은 높이였죠, 높이. 원이 한 바퀴 돌 때 그때 높이들을 좌표로 표현한 게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 당연히 이 원이 한 바퀴를 돌게 되면 처음 위치로 돌아오기 때문에 한 바퀴를 돌아왔을 때가 여기까지, 한 바퀴가 2파이니까 2파이가 자연스럽게 이 삼각함수의 주기가 되는 것이고, 이 단위원에서의 높이의 최대값은 1이고 높이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당연히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이렇게 1과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 정도를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고요. 삼각함수 그래프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주기라는 게 발생합니다. 주기. 두 번째가 대칭성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이용한 문제,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온전하게 이해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그래프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됐어요? 오케이, 가겠습니다. 첫 번째 간단한 문제부터 볼게요. 사인 1, 코사인 1, 탄젠트 1의 관계를 보라 그랬는데, 이 1이라는 각이 조금 뭐랄까 약간 뭐 생소하죠. 1이라는 각은 전에도 말했지만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서로 같을 때를 이야기했고, 이 각은 60도보다는 약간 작은 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의 높이가 사인, 그때의 요 길이가 탄젠트, 이 길이가 코사인입니다. 코사인이 가장 짧죠. 45도를 넘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이 사인이고 그 다음이 탄젠트이고, 정답이 3번 이렇게 풀어지겠네요. 이해됐죠? 대소관계 부분들은 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주기함수인데, 주기함수에서는 삼각함수 단원에서만 출제되는 스타일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삼각함수에서 처음으로 고등과정에서 나오는 주기라는 게 등장하기 때문인데,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문제들은 이런 거야. 첫 번째가 주기함수와 주기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 주기함수에서 주기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 새로운 주기는 얼마가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친구의 주기가 A이고 이 친구의 주기가 B라면, 예를 들어서 한 친구의 주기가 2이고 한 친구의 주기가 3이라면 이 두 친구의 최소 공배수가 보통은 주기가 됩니다. 보통은 주기가 돼요. 좋아요. 문제로서는 이 정도로밖에 표시가 되지 않아요. 선생님 방금 보통이라고 했는데 예외가 있는 거겠죠? 예외는 극단적인 사례이고요. 사인 함수의 주기가 얼마입니까? 2파이예요. 마이너스 사인 함수의 주기는 얼마죠? 2파이야. 둘을 더해버리면 뭐가 돼요? 그냥 0으로 쭉 나오겠죠. 맞나요? 이때는 주기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주기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기가 두 가지 이상의 함수가 사칙 연산으로 묶이게 되면 그 두 아이의 최소 공배수가 주기가 되더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두 번에 한 번씩 같은 모양이 나오고 한 번에 세 번에 한 번씩 같은 모양이 나오면 다시 같은 모양이 나오기에는 6번이 됩니다. 자, 주기함수의 표현 알아야 되겠다. 당연히 주기함수의 표현은 f의 x 플러스 p가 f의 x이고, 이때 p가
이것을 만족하는 최소의 양수라면은 우리는 P를 주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삼각함수에서만 나옵니다. 이 문제는 fx 플러스 p가 fx이면 이 말을 곧 어서와요. 네, fx 주기가 p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지. 주기가 p이면은 당연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식만 가지고 주기가 p라고 말할 수는 없고, 참이 되려면은 이걸 만족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들이 만족하냐면, 주기가 n분의 p인 친구들은 저 친구를 만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주기가 1인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 친구는 fx하고 fx 플러스 1이 항상 같겠죠. fx 플러스 1이 같으니까 당연히 fx 플러스 2도 같을 거고 fx 플러스 3도 같을 거예요. 맞아요? 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fx 플러스 6도 같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가운데를 지워버려도 등식은 성립해요. 맞나요? 이 등식이 성립한다고 해서 이 친구의 주기가 1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이 친구의 주기는 어쨌든 여석한 가서 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석한 가서 같은 모양이 나오는 경우는 주기가 6인 경우도 되겠지만 주기가 3인 경우도 되고 주기가 2인 경우도 되고 주기가 1인 경우도 되고, 이 6을 자연수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 문제는 다시 말할게요. 삼각함수 단원에서만, 그것도 내신에서만 건드리는 개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삼각함수 단원이 아니고 다른 단원에서 또는 수능에서 또는 모의고사에서 만약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 거기서 만약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 그때는 그냥 보자마자 주기가 6이라고 판단해도 하등 지장 없어요. 삼각함수 단원에서만 이 부분을 건드립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가볼까요? 이 친구 3분의 파이 같은 것을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얼마니까? 1이니까 이 친구의 주기는 2파이, 이 친구의 주기도 2파이. 그럼 2파이와 2파이의 최소 공배수는 2파이. 얘의 주기는 얼마예요? 2파이. 그래서 여기다가 2파이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의 주기는 얼마입니까? 4분의 x니까 우리가 주기를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합니다. 원래의 주기 나누기 x 앞에 있는 개수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것도 차차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얘의 주기는 얼마입니까? 원래의 주기 나누기 2분의 1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얘의 주기는 4파이고 얘의 주기는 8파이니까 둘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 8파이. 얘의 주기는 그래서 8파이가 되고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해되니? 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기 786번 같은 것들이 주기의 정의 자체를 언급하는 거고요. 이 아이를 만족하는 최소의 양수가 파이라는 말은, 이 파이가 뭐라는 뜻이야? 주기라는 뜻이야. 최소의 양수가 파이니까 이걸 만족할 수 있는, 여기에서 우리는 주기가 파인 것을 골라주면 되고, 코사인의 원래 주기를 x의 계수로 나눠주시면 주기가 나오죠. 탄젠트의 원래 주기를 x의 계수로 나눠주시면 주기가 나옵니다. 이걸로 이제 주기가 파인 것들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해됐나요? 자,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개념들을 추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괜찮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들, 다시 한번 이런 류의 문제들을 봤을 때 그냥 fx 플러스 3이 fx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그냥 얘는 주기가 3이라고 판단해도 무방해요. 근데 어떤 류의 문제들이 그걸 건드리냐면, 그냥 단순하게 딱 이거 하나만 단독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들, 이런 것들, 얘만 단독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것을 만족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가 1인 것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기가 1인 거, 주기가 2분의 1인 거, 주기가 3분의 1인 거, 주기가 4분의 1인 거, 주기가 n분의 1로 되게 되면은 n번 진행을 했을 때 다시 f1 값이랑 fx 플러스 1값과 같아지기 때문에 이런 모양의 주기가 되지 않는 것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딱 791번 같은 딱 스타일이 딱 나와요. 그냥 대놓고 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주기가 이거인 것을 물어보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된다. 얘들은 상관없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그냥 주기가 2입니다 라고 판단해도 전혀 지장 없다. 요건 안 되겠네요. 요거는 판단해야겠죠. 요거는 이 친구는 이제 얘를 만족하는 아이는 주기가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주기가 2분의 파이인 것도 되고 4분의 파이인 것도 되고 2분의 파이 곱하기 n분의 1이 2분의 파이 곱하기 n분의 1이 되는 친구들 이 n은 자연수예요. 그런 경우를 따져주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어디서만 나온다고 이거? 삼각함수에서만 나오는 거야. 됐죠? 그래요. 주기를 한번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네. 주기를 한번 이야기해보자. 주기가 뭔지. 자, 주기라는 게 뭐냐면요. 이거 봐봐. 주기는 뭐냐면 원래 주기의 용어는 무슨 뜻이냐면 시간이야, 시간. 시간이 주기의 그 기자가 시간할 때 기자 시간이니까. 물리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진짜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해요. 맞나요? 진짜가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한 4 정도 걸렸다고 합시다.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4 정도 걸렸어요. 근데 이 진짜가 좀 2배 빠르게 움직이면 어떨까? 2배 빠르게 움직이면은 주기는 원래 4였는데 2배 빠르게 움직였으니까 반으로 줄겠죠. 너무 당연하게. 3배 빠르게 움직이면은 3분의 1로 줄겠죠. 그러니까 빠른 것만큼 주기는 나눠줘야 되겠지. 반비례 관계니까. 이해되니? 그 빠르기가 어디에 표현되냐면 x의 계수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빠르기가. 원래 정상적으로 sin x 그러니까 이 x 정의역이 변하는 속도가 sin x x의 변하는 속도는 1 변할 때 1만 올라가 1만 변해요. 근데 여기가 2x가 들어가면 x가 1 변할 때가 2씩 올라간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속도로 따졌을 때 2x는 2배 빨라진다는 뜻이야. 2배가 빨라진다야. x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3x가 붙어있다. 무슨 말이야? 3배 빨라졌다는 뜻이야. y는 x라고 하는 것은 x가 1변할 때 1만 변하는데 y는 3x는 1변할 때 3배나 변하니까 훨씬 3배가 빨라지는 거야. 그 변화 속도가. 이해되니? 그래서 주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시간의 개념이었는데 이걸 진짜 수학에서 들으다 보니까 그래프로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x의 계수로 나눠주는 것이 새로운 주기가 된다. 알겠어요? 그 x의 계수를 속도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를 볼 때 파이 이런 거 볼 필요 전혀 없다 이거지. 그냥 앞에 있는 절대값 뭐만 보면 돼? 4만 보면 돼. 얘 4배 빠르거든요. 4배. 다른 거 볼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얘는 2파이 나누기 얼마? 4가 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92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얘는 주기가 원래 2파이였는데 속도가 반으로 줄었으니까 주기도 길게 2배로 늘어져요. 자, 얘는 원래 주기가 파이인데 그냥 이동만 했으니까 그대로 파이예요. 얘는 원래 주기가 2파이였는데 속도가 파이만큼 빨라졌으니까 나도 파이만큼 빨라져야 돼. 자, 얘의 탄젠트의 원래의 주기는 파이였는데 속도가 2배 빨라졌으니까 나도 2배 빨라져야 돼. 이해돼요? 얘의 원래의 주기는 사인이니까 2파이인데 속도가 4배 빨라졌으니까 나도 4배 빨라져야 돼. 이해됐니? 오케이.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친구는 다시 말하지만 주기가 파이인 것도 있지만 2분의 파이, 3분의 파이, n분의 파이인 것들은 다 만족하더라. 그래서 얘 안 되고요. 얘 됩니다. 얘 안 되고요. 얘 됩니다. 얘도 됩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은 나라면 이 되겠네. 됐니? 자, 그 다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내가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평행이동, 대칭이동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냥 사인을 적당히 평행이동하면 코사인의 그래프의 형태들이 된다라는 것 정도로만 알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최소 주기 같은 것도 한번 다시 보면 주기는 이제 언급하지 않을게요. 최대 최소는 잘 봐요. 이 안에서 지기들끼리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속도가 나옵니다. 그런다 아무리 그래도 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이 사인의 값은 그러니까 전체 사인의 값은 항상 변하지 않는 게 최소가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가 1이 됩니다. 저 안에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의 주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A의 값에 따라서 그리고 D의 값에 따라서 최대값이 달라지는데 최대값은 A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을 붙여서 여기가 1일 때 얘가 1일 때 최대가 나온다. A에다 절대값을 붙였다고 생각하거니 그 플러스 D 올라갔으니까 최소는 당연히 여놈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가 된다. 최소는 당연하게 오케이. 그래서 사인의 값 자체가 갖는 한계 때문에 최대와 최소가 나온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탄젠트는 당연히 없겠죠. 최대 최소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것들이죠. 다 문제들은. 네, 이 친구는 사인 자체의 값은 마이너스부터 1까지니까 맞게 되겠고 코사인 자체의 값도 마이너스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맞을 것이고 사인도 마이너스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4 최대값은 얘가 1일 때 3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2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네요. 이해되셨어요? 아니 뭐 똑같은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별것이 없고요. 조금 몇 가지 807번 여러 가지 조건들을 주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찾으시오라는 거 하나만 볼게요. 이 친구 한 번 더 말하는데 요것을 만족하는 친구는 주기가 파이인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n분의 파이가 주기인 건 다 된다. 근데 사실 웬만하면 파이는 다 된대요. 이 아이는 치역이 나왔으니까 최대하고 최소에 대한 이야기다. 얘는 무슨 함수? 우함수에 대한 이야기이고 기본적으로 평행이동을 하지 않았다면 코사인 x가 우함수 기함수, 홀수차 함수는 사인 x와 탄젠트 x가 기함수가 되더라. 코사인 x가 y축 대칭 사인 함수는 원점 대칭 탄젠트 함수도 원점 대칭. 자 그럼 걸러볼까요? 일단은 최대 최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탄젠트는 바로 걸러져요. 다해서 우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사인 함수 걸러집니다. 남은 것은 이제 코사인인데 자 최대값 최소값은 이 둘 다 3으로 일정하고 주기만 따져야 되겠네요. 얘는 주기가 원래는 2파이였는데 2배 빨라졌으니까 파이. 얘 원래 2파이였는데 2배 느려졌으니까 4파이. 됐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평행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미정계수 결정하는 문제는 방금 우리가 배운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여기에 조건들을 이용하여 미정계수들을 찾으라는 문제고요. 이건 어려운 것만 좀 풀어볼게요. 뒤에 있는 것들 24번, 25번 이렇게 한번 볼까요? 탄젠트네 또. 탄젠트는 삼각함수의 성질을 묻는 것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안 됩니다. 탄젠트를 만약에 문제를 만드는데 탄젠트를 갖고 왔다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점근선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탄젠트의 점근선을
찾는 방법을 이야기해 줄게요. 탄젠트의 점근선은 자, 기본적으로 점근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야. 내가 그 값을 갖지 못하지만 갖고 싶어요. 근데 절대로 가질 수 없어요. 한도 끝도 없이 결국에 향해 다가가기만 해요. 예를 들어서 y는 ax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이 절대로 갖지 못하는 게 누구죠? 0이에요. 절대로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y가 0이다가 점근선이야. y는 로그의 a의 x에서는 이 x의 값이 절대로 0이 될 수 없습니다. 음수도 못 되지만 경계선 0이니까 양수 다 가져요. 그래서 x는 0. 내가 되고자 하는 이놈이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탄젠트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은 2분의 파이예요. 맞아요? 탄젠트는 2분의 파이에 대해서 값이 없습니다. 기울기이기 때문이겠죠. 자, 점근선은 다음과 같이 찾는 겁니다. 첫 번째 점근선을 찾으세요. 아무거나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점근선은 y는 이퀄 무의식이 탄젠트 거시기 뭐가 나왔을 때 이 네모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값 얘가 2분의 파이가 될 때가 첫 번째 점근선이야. 저 안에 복잡한 식이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일반적인 점근선은 내가 방금 구한 그 네모가 2분의 파이일 때 있죠? 네모가 2분의 파이일 때 있죠? 그때에다가 무조건 뭐를 더하면 됩니까? 주기를 더하면 돼요. 내가 구한 점근선에다가 플러스 주기를 더하면 되는데 그 주기가 한 주기도 있고 두 주기도 있고 세 주기도 있고 네 주기도 있으니까 그 주기 곱하기 n 하시면은 일반적인 점근선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빠라빠라빠빠빠따 울랄라 자 봐. 예를 들어서 y는 3 탄젠트 5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을 때 이 친구의 점근선을 일반적으로 표현하십시오 라고 하면은요 제일 먼저 첫 번째 그래 너 가질 수 없잖아 갖고 싶지 근데 절대 못 갖잖아 나 그거 알아 2분의 파이야 되니 그래서 첫 번째 점근선은 x는 이퀄 2분의 파이 플러스 1 나누기 5가 되는 거예요. 되니? 두 번째 이제 여기에 그래 내가 지금 구했어 2분의 파이 플러스 1이라고 구했어. 근데 일반적인 점근선은 너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 매 주기마다 계속 나오잖아. 너의 주기는 뭐니? 5분의 파이잖아. 그래 5분의 파이 넘어가도 또 하나의 점근선 같지? 그 두 번 넘어가도 세 번 넘어가도 네 번 넘어가도 다시 말해서 이것이 n번 넘어가도 라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물론 이 첫 번째 점근선에다가 적당히 5분의 파이를 더하고 빼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이해되니 이거?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824번을 보죠. 이 탄젠트가 점근선이 다음과 같이 나왔다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개야. 첫 번째 점근선 그러니까 다시 여기 ax 플러스 b가 얼마가 될 때? 2분의 파이일 때를 아는 거고 그치?
두 번째는 뭐도 할 수 있냐면 여기서 한 번에 주기까지 할 수 있어. 맞니? 내 말 이해되죠? 원래 얘의 주기는 얼마입니까? 2n파이로 보지 마세요. 이거 2n파이가 아니야. 2n파이로 보면 안 돼. 얘는 2파이n으로 봐야지. 2파이마다 나온다는 뜻이니까. 됐니? 주기가 2파이가 됐어요. 똑똑. 주기가 2파이가 됐어요. 원래 파이였는데 2배 늘어났네요. 원래 주기는 파이였는데 2배가 늘어났어. 속도는 반으로 준 거야. 그럼 A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 이게 되지? 그러면은 이 I는 fx가 2배의 탄젠트 2분의 1x 플러스 얼마? b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이고 잠시만요. 맞죠? 네. 이거 나를 왜 알려줬죠? 나 필요 없어요. 사실 가에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나 같으면 나 조금 안 줘요. 이거 왜 줍니까? 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2분의 파이일 때가 여름이 나와야 되니까 이 친구가 2분의 파이가 되면 2분의 1x 플러스 b는 2분의 파이 양변에 2를 곱하고 네. b를 넘기면 2b를 넘기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게 첫 번째 정근선이고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이 정근선이 x가 얼마이면 2분의 파이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가 얼마가 되냐면 얼마죠? 계산하면 파이? 아니 얼마야? 계산이 안 돼.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이렇게 됐죠? b가 이렇게 4분의 파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이 조건에 b가 맞지 않으면은 그 다음 정근선으로 찾아내셔야 돼요. 이거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b는 4분의 파이가 되고 a는 2분의 1이 됐으니까 둘이 곱하면 8분의 파이입니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처음에 이 친구를 보고 주기를 파악할 수 있고 이 친구가 2분의 파이가 될 때가 확실한 정근선이니까 너는 2분의 파이다 를 가지고 정근선을 구하면 이 정근선 x 중에 하나가 정근선 x는 파이 마이너스 2b가 그 많은 정근선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이 정근선이 얼마? 2분의 파이니까 b가 4분의 파이다 라고 가시면 돼요. 됐어요? 이번에는 그래프를 보고 미정계수를 찾는 문제 볼게요. 뭐 시험에는 아주 많이 나오죠? 봐보도록 합시다. 자, 요 문제부터 볼게요. 그래프로 정근선을 찾을 때에는 이 A는 그래프의 진 폭을 관찰해야 되고 맞니? 이 B는 그래프의 주기를 관찰해야 되고 C는 원래는 평행이동한 양이지만 그렇게 하면은 너무 복잡하니까 점을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데 그 점을 대입할 때에는 반드시 이 점이 정점이나 또는 저점을 대입해야 돼요. 다시 한번 A는 진폭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우야? A는 진폭으로 알아낼 수 있어. 맞지? 얼마인지 그러면? 4야. 그치? 양수라고 했으니까 음수면 마이너스 4고 B는 주기로 알아낼 수 있어요. 그쵸? 이 주기가 여기에서 이걸 빼면 되니까 3분의 12파이가 되고 주기가 몇 파이예요?
4파이 맞나요? 주기가 4파이니까 2배 늘어졌네요. 그럼 b가 얼마라는 거?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맞니? 그 다음 점 C는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 나와 있는 게 정점하고 저점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점을 대입할 수 있는데, 어떤 문제들은 정점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점들이 나와 있거나 아니면 이런 점들이 나와 있어. 오케이? 그때 이런 점들을 사용하게 되면 조금 불편한 게 생기니까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왜 불편한지. 그냥 일단은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정점이나 저점만을 대입해서 C를 구하시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나는 첫 번째 정점을 대입할게. 정점이 좀 더 좋습니다. 여기 점은 3분의 5파이, 4를 대입하자. 그러면 y 여기다 대입할게. y는 4, a도 4, 사인에 b는 2분의 1, x에다가 3분의 5파이 플러스 c를 했다. 자, 봐. 4를 약분시키면 사인의 복잡한 식이긴 한데 6분의 5파이 플러스 c가 얼마가 됐어요? 1이 됐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a를 구하려면은 이 안에 있는 값이 우리가 제일 먼저 sin x가 1이 되는 거 되게 많은데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2분의 파이잖아요. 2분의 파이를 대입하세요. 그러면 c가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6분의 2파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죠?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 c가 이 범위 내에 들어가는 줄 확인하셔야 돼요. 범위 내에 들어가네요. 그럼 c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돼요.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잘 들어야 된다. c가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 이때 안 들어가냐면요, 이러한 점들을 대입하면 안 들어가요. 이제 여기는 한 줄기 멀리 대입을 했기 때문에 c의 값도 한 줄기 멀리 있는 점이 나와요. 값이 나와요. 오케이? 이해되니? 그래서 보통 원점에서 가까운 정점을 대입하는 게 가장 편해요. 아니, 원점에서 가장 가까운 정점을 대입하는 게 가장 편해, 보통은. 그렇지 않으면은 조정 과정을 거쳐야 돼. 이 c가 될 수 있는 숫자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c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도 되지만 얘의 주기가 4파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4파이를 대입해도 성립한다고요. 4파이를 빼도 성립하고. 이해하시겠어요? 됐니? 점 잘못 대입하면 고생해. 그리고 또 하나 다시 한번 볼게요. 만약에 정점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러한 점들을 대입했다 가정해 볼게요. 여기 점을 왜 대입하면 안 되는지 이야기해 줄게. 이 점을 봐봐. 계산해보니까 사인이 1이 되는 거 딱 봤지, 그치? 사인이 1이 되는 점은 딱 정점 하나밖에 없죠. 한 주기 내에서. 한 주기에서 사인이 1이 되는 점 하나밖에 없죠. 여기가 1이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내가 정점을 대입했기 때문에 1이 나온 거예요. 됐나요? 그런데 만약에 정점을 대입하지 않고 이런 점을 대입하잖아요. 이런 점을 대입하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 값이 0으로 떨어져. 이렇게 이 값이 0으로 떨어지면 뭐가 문제냐면 얘가 0이 되는 값이 한 주기에 2번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요놈인지 요놈인지 판단을 하려면 또 이제 얘가 내리막길에 있는 상태인지 오르막길에 있는 상태인지 또 판단해야 돼. 다시 말해서 뿅뿅, 다시 말해서 A를 구할 때에는 진폭, B를 구할 때에는 주기를 확인해서 먼저 구하고, C를 구할 때에는 얘가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습니까? 를 보는 게 아니라 점 하나를 대입하는데 그 점은 어디를 대입하라고? 정점 또는 저점이지만 정점을 대입해라. 그게 훨씬 더 편하다, 문제 푸는 게. 아시겠어요? 분명히 한 번은 느낍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저기를 조종하는 문제를 한 번은 만나게 됩니다. 됐어요? 계속해서 가볼게요. 38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A는 진폭으로 잡습니다. 진폭이 얼마니까? 6이니까 A는 얼마? 3.
자, B는 주기로 잡습니다. 자, 주기는 여기가 딱 좋겠네요. 여기가 주기로 가장 좋겠는데요. 자, 집중해야 돼. 이 주기는 6분의 11파에서 6분의 5파이 뺐으니까 6분의 6파이가 돼서 얼마가 돼? 파이. 원래 2파이였는데 반으로 줄었네. 왜냐하면은 나는 2배 빨라졌으니까. 자, C를 구할 건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C를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두드러지는 한 점이 하나 보이는데 혹시 보이나요? 2분의 3 보이나요 이거? 오케이? 그래서 2분의 3을 대입해 볼게. 여기가 분명히 정점도 아니고 저점도 아닌 어떤 점입니다. 2분의 3을 대입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어 나한테 지금. 대입하니까 y좌표가 2분의 3, a는 3, 코사인에 b는 2, x는 0 플러스 c를 구해야 되고, 자 그러므로 3을 약분하면 코사인의 c가 2분의 1이 돼요. 맞나요? 물론 코사인 c가 2분의 1이 되는 게 바로 생각이 나네요. 뭐죠? 3분의 파이. 아주 다행스럽게 이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그런데 C의 범위가 0부터 한 주기가 파이니까 여기를 0부터 파이까지로 써도 문제의 답은 변하지 않아요. C의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라 써도 문제는 변하지 않아. 나 같으면은 파이라고 써. 그러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2파이까지 했을까요? 2파이까지 했어. 2파이. 그러면 C가 2분의 1이 되는 게 하나가 더 생겨.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만들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자, 문제를 이렇게 바꿀게 내가. 이렇게 되면 한 주기만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코사인 C가 2분의 1이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2개예요. 2개예요. 그럼 C가 될 수 있는 게 답이 도대체 뭐지? 둘 다 범위 안에 들어가는데 마이너스 3분의 파이도 되고 3분의 파이도 되는데 뭐가 답이지? 그러면 이 다음에는 뭘로 판단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서는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고 3분의 파이는 그래프가 내려가고 있어. 여기 그래프 뭐하고 있어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쵸?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 답을 선택을 해야 돼. 3분의 파이로.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돼. 이해돼? 이거는 문제가 너희들이 그런 고민을 하지 말라고 정말 섬세하게 배려를 해줬는데 우리 학교 시험지에 이런 배려 따위는 없어.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말할게요. 그래서 어떤 점을 대입하라고요? 한 주기에 한 번만 나오는 정점을 대입하는 거야. 알겠니? 한 주기에 한 번만 나오는 정점을 대입하는 거야. 되게 디테일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중요해요. 이런 류의 문제를 막 풀면서 다 맞으니까 내가 이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시험 문제에서는 뭐야? 내가 경험하지 못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힘들어지겠죠 당연히. 자, 이런 것들 봐요. 딱 봐도 점점하고 점점밖에 안 줍니다. 쉬운 범위 되거든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풀어가야 될 것은 요거 설명 하나 하고 갈게요. 여러분 중에 지금 그래요. 괜찮습니다. 자, 수투를 배우진 않았지만 수투를 배우면은 일단 선생님 비율을 들고 싶은 거예요. 수투를 배우면 3차 함수에 대해서 무지하게 교육을 받아요. 3차 함수에 대해서. 야, 이 3차 함수는 되게 예쁜 도형이야. 3차 함수는 이게 내가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볼게. 내가 이렇게 그려볼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3차 함수는 전부 다 이걸 만족하고 있어. 여기를 잘라서 x좌표를 잡아주고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x좌표를 잡아주고 하면은 모든 3차 함수는 항상 이 길이의 b가 늘 1대2야. 막 이런 비율 관계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주 쓰죠. 근데 삼각함수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삼각함수에서도 이런 비율 관계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이용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근데 얘를 사용하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어요.
자,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야. 봐봐. y는 사인 함수를 여기다 쓰긴 하겠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인 함수뿐만이 아니에요. 코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사인과 코사인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이 되는데 이 오르막과 내리막은 결국에는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반만 보도록 할게요. 됐나요? 오케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요. 뭘 알고 있냐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이고 3등분을 시키면은 여기가 6분의 파이이고 여기가 3분의 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맞나요? 잘 봐라 여기. 자 봐. 근데 이 아이 숫자를 이렇게 표시하지 마시고 2분의 파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여기를 6분의 2파이라고 생각하시고 6분의 3파이라고 생각하면은 자연스럽게 여기는 3등분점이 됩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1이라고 했을 때 사인 6분의 파이가 얼마가 됐습니까? 사인 6분의 파이 얼마입니까? 2분의 1 맞아요? 네, 맞습니다. 사인 6분의 파이는요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얘가 무슨 뜻이냐면 얘가 저기 1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가는데 만약에 이렇게 평평하게 올라간다라면은 절반 지점 올라가려면 이것의 길이의 절반을 사용해야 될 거예요. 맞죠? 근데 얘는 처음에 좀 빨리 올라가고 나중에 완만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봐라 3분의 1칸만 가도 벌써 전체 높이의 절반 올라가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 값이 1이라면 여기는 2분의 1인데 저 값이 1이 아니라 A여도 아니 뭐 K여도 이 뒤는 뺄까요? 편하게? 여기가 A여도 무조건 전체 높이의 절반은 올라가게 되고 3분의 2칸을 가게 되면은 이 아이는 전체 높이의 2분의 루트 3배만큼 올라가게 되는 거 당연하게 알고 있어요. 정말로 당연하게. 그리고 얘가 절반만큼 진행을 하면 전체 높이에 얼마나 올라가요? 2분의 루트 2만큼 올라가는 거 알겠니? 3등분 점에 절반만 가도 아니 3분의 1만 가도 절반만 올라간다. 됐어요? 오케이 됐어? 봐. 이 비율 관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실제로 활용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야. 자 봐봐. 839번 같은 문제를 풀 때 우리는 뭐 하냐면 주기 막 구해가지고 B 구하고 그래가지고 1 대입하고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자 봐봐. 이거 원래 그렇게 푼다고 우리들은 어떻게 자 봐봐 좀 여기가 지금 얼마니까 3이야. 그럼 반주기가 3이니까 얘 주기가 6이네. 그러면은 2파이 나누기 B가 6이니까 B는 3분의 파이네. 그래서 대입하면은 A 코사인의 3분의 파이 X가 되고 얘가 어디를 지나가냐면 넓이가 20이라고 했으니까 밑변의 길이가 4니까 높이는 5구나. 그러면 얘에다가 1,5를 대입하면은 내가 A를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A는 코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니까?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A가 5니까 A는 10이다. 이렇게 풀고 있다고. 맞잖아요. 근데 비율 관계를 이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봐봐요. 이 높이는 무조건 특수각이 아니면 문제로 내질 않습니다. 한 가운데가 3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맞죠? 여기가 3이에요. 자, 그러면은 반주기. 그러니까 여기는 또 거기에 절반이기 때문에 2분의 3이라는 것도 알겠습니까? 2분의 3이라면 저 1이라는 곳의 위치는 하나, 둘, 셋 여기에 있는 지점이에요. 맞나요? 전체 높이가 넓이 때문에 우리가 구해놨어. 넓이가 20이라고 했기 때문에 높이는 5입니다. 됐어요? 자, 코사인 대 사인 마찬가지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3분의 1만 지점을 3분의 1만 이동해도 얘는 얼마나 올라간다고요? 전체 높이의 절반을 올라간다고요. 됐나요?
전체 높이의 절반이 지금 5라는 거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 높이는 얼마예요? 10. 그게 A죠. 이해했어요? 이게 비율 관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간단한 건데 우리 생각보다 많이 못 쓰고 있어요. 너무 수식에 갇혀 있다 보니까. 아시겠죠? 꽤 많이 나옵니다. 839번에 꽤 많이 나와. 이런 것들. 839번은 실제로 기출입니다. 자. 자, 그 다음 탄젠트로는 거의 안 나오긴 하는데 탄젠트도 한번 관찰해 볼까요? 탄젠트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많진 않은데 탄젠트에서 특별한 점이라면은 여기가 2분의 파이고 0이고 하니까 특별한 점이라는 한 4분의 파이 정도가 좀 특별할 것 같아요. 무리수가 안 나온 값이니까 4분의 파이가 되면은 얼마만큼 올라갑니까? 1만큼 올라가요. 그쵸? 근데 얘는 이퀄 y는 이퀄 a 탄젠트 x라면 이 친구가 그럼 이 값이 얼마만큼 되겠어요? a만큼 높였으니까 여기가 a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는 최고차항의 개수네. 여기 탄젠트의 개수는 어떤 지점을 봐야 되냐면 그 센터 그 대칭점에서 그 점근선까지 해서 중심까지의 높이가 그 최고차항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얘는 지금 주기가 이게 주기입니다. 여기가 주기예요. 이 주기가 2파이네요. 2파이. 주기가 2파이면은 늘어졌네요. 2배 늘어졌으니까 속도는 줄어든 거야. b가 1분의 1이야. 자, 여기가 지금 대칭점입니다. 지금 그쵸? 주기가 2파이고 여기가 0이니까 여기 파이, 여기도 2파이. 그럼 여기 2분의 3파이는 여기에 정확히 중간 지점이에요. 맞나요? 중간 지점인데 얼마만큼 더 올라갔습니까? 이만큼 더 올라갔습니다. 센터 대칭점에서 중간 지점까지 갔을 때의 높이가 요 개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A가 2라는 것을 구할 수 있어요. 이해되었니? 지금 C는 뭐 대입할 필요도 없이 뭐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평행인데 너무 잘 보이니까 이만큼 이동하고 이만큼 이동했지 않습니까? 지금 대칭점이. 그러니까 C는 뭐예요? 파이가 되고 D는 2가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탄젠트로는 이런 문제들이 잘 안 나와요. 사실은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왠지 탄젠트하면 왠지 낯선 기분이 들 것 같아서 한 문제 풀어만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인 코사인입니다. 탄젠트가 좀 낯선다고 해서 우리 낯선 것에 좀 더 집중하게 돼 있거든요. 원래 익숙한 것보다요. 근데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익숙한 것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페이지는 보내드릴게요.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삼각함수는 여기 그림이 잘 나왔으니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금방 하실 것 같습니다. 사인 절대값 x는 아래에 있는 부분을 꺾어서 올리니까 통통통통 튀는 그래프가 될 것이고, 그치? 이 통통이는 원래는 주기는 2파이였는데 통통통 하면서 주기가 반으로 줄겠죠. 파이로. 이해됐나요? 조심해야 될 게 사인 절대값 x인데 사인 절대값 x는 x가 양수인 부분을 음수인 부분에 그대로 복사해서 그리는 거예요. 이유는 절대값 x이니까 떠덩떠덩 기본적으로 함수의 절대값의 그래프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것은 우함수입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결과가 뭐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들어가는 우함수예요. y축 대칭이에요. 그리고 절대값 x니까 오른쪽 부분을 그대로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y축 대칭으로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x가 양수인 부분 그대로니까. 그래서 얘는 문제가 뭐냐면
주기가 없어집니다. 주기는 한 번만 깨져도 없는 겁니다. 여기서 깨졌어 주기가. 그래서 얘는 주기가 2파이라고 하지 않고 주기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 조심하고, 코사인의 통통통이도 똑같겠죠. 통통통이도 똑같아요. 아래에 있는 부분을 꺾어서 올리기 때문에 아까 사인과 동일하고요. 좀 특이한 코사인 좀 특이한 것은 코사인에다가 절대값을 x에다 절대값을 씌워도 뭐지? 그래프에 변화가 없어. 너 방금 뭐 했니? 나 했는데 분명히 전혀 변화가 없어. 이해되었어요? 네. 코사인 자체가 우함수라서 그래요. 코사인 자체가 y축 대칭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얘는 그냥 코사인 x하고 똑같다. 코사인 자체가 우함수이자 y축 대칭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 탄젠트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이렇게 꺾어서 올라가네요. 자, 여기 그래프가 잘못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이 그래프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냐면 이렇게 2차 함수처럼 부드럽게 생기지 않았어요. 꺾여 있습니다. 정확하게 수정을 할게요.